동양일보 TV 사람 풍경입니다. 한국의 내륙 지역인 충북은 유독 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산을 사랑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산사나이들로 불리는 산악인들이 많이 배출됐습니다. 그중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에베레스트 등정을 한 고상돈이나 2번씩이나 등정을 한 허영호, 한국 여성 최초로 에베레스트 등정에 성공한 지연옥 등 산악인들이 충북 산악연맹 출신들입니다. 오늘은 이들 유명 산악인들을 키워낸 산악인으로 60년을 맞는 충북 산악인의 대부 남기창 전 충북 산악연맹 회장을 모셔서 산에 관한 또 산악인들에 관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주대학 교수로 정년 퇴임을 하셨죠? 네, 그렇죠. 언제 퇴임하셨나요? 오래돼서 정신이 없지만은 제가 2005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005년 뭐 벌써 20년 가까이 돼 가시네요. 그렇게 됐습니다. 뭐 지금 이제 83이신가요? 네, 실질적인 나이는 83인데 요 근래 그 국가에서 그 기준 세운 걸로 해서 그 덕분에 82살이 되고 있습니다. 또 6월부터니까 뭐 아직 네. 그럼 83이 맞으시죠? 제가 알기로 청주대학 산악반을 만드셨던가요? 그때 있었던 거예요. 아, 제가 입학했을 때는 이미 산악부가 있었어요. 있었구나. 산악반이었어요, 그때는. 예, 산악반이었던 걸 산악부로. 네, 산악부였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어떤 그 전문적인 그런 등반보다는 이제 그 말 그대로 호연직이라는 거예요. 이제 좋은 그 참 아름다운 산을 찾는 그런 하나의 그 산행을 중심으로 한 그룹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때부터 산을 다니신 거로 보면은 지금 이제 60년이 되신 거죠. 네, 시간이 정말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산악인으로 회갑을 지나신 거네요. 지금까지 1000곳지 이상 국내 산을 다니신 곳이 대략 몇 곳이나 되실까요? 실질적으로 제가 이렇게 세보거나 이러진 않았는데 언뜻 그 이제 제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산행을 한 것이 중복되지 않은 산으로 해서 한 7, 80개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 80개밖에 안 돼요? 네. 근데 이제 중복된 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악산이라든가 지리산이라든가 또는 뭐 속리산이라든가 그렇지, 참, 수십 번 갔는데 개수로는 뭐 7, 80곳이 되는데 이제 중복돼서 간 곳이 많습니다. 제가 마음에 들은 산, 제가 꼭 몇 번이고 도전하고 싶은 산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걸 빼놓고서 그런 거죠. 제외해놓고서. 횟수는 많은데 곳은 등정한 곳은 이제 그렇죠. 그렇단 말씀이죠. 해외 원정을 가신 것은 주로 그때쯤 벌써 원정 가실 때쯤 되니까 원정 대장으로 주로 많이 가셨죠. 어디 많이 다니셨어요? 결국 70년대에는 이제 국내산을 다니면서 70년대는? 또 다른 지역의 사람 그 산악인들을 만나보다 보니까 내가 느꼈던 것보다 훨씬 진취적이고 또 도전적인 그런 그 산악인들을 많이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우리 충북 자체가 좀 해외 원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어떤 그 의지를 심어주고 좀 꿈을 심어주고 또 그 젊은 사람들이 원정을 다녀온 후에 어떤 그 자부심을 갖고 싶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 저 스스로도 한번
해봐야겠다는 욕심이 섰습니다. 그래서 기억하기로는 73년도에 김정섭 만화수로 원정대장이 예. 그때 그 실크로드 그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국일보하고. 거기에 제가 선발이 돼가지고 열심히 훈련하다가 일본까지 갔다가 석유 파동으로 그게 해산이 됐습니다. 실크로드 네. 그 얘기. 예. 그 후로 야 독자적으로 해봐야겠다. 그래서 이제 제일 그 후에 82년도에 이제 대만 옥산을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서 제가 이제 실질적으로 85년도에 그 네팔 히말라야의 그 7,120m입니다. 85년입니까? 예. 투쿠제봉을 제일 먼저 해외 원정으로 이제 가는 거죠. 다른 쪽에서는 투쿠제봉. 해외 원정이 대만 옥산도 하지만은 저는 해외 원정의 제일 첫 번째 걸음이라 그렇게 합니다. 투쿠체봉이 몇 곳이나 됩니까? 거기가 6,920m입니다. 6,900. 네네. 어휴, 대단한. 거기를 이제 청주대학 산악부 대원들을 데리고 제일 먼저 가서 등정을 하고, 그 다음에 89년도에 이제 나올 얘기지만은 고상돈 이일교 대원이 한국일보의 주관에서 맥킨리 등반을 했다가 거기서 조난사를 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고상돈이 에베레스트 등정을 최초로 한국인 최초로 하고 네. 난 불과 2년인가 그래, 2년 후에 79년도입니다. 맥킨리 등정하다 5월달에, 조난당한 예, 것이. 예. 그래서 조난을 당한, 그래서 그때 참 마음도 안 됐고 그랬지만 우리가 후배들로부터 그런 선배들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하자 해서 89년도에 추모 등반을 추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89년도에 우리가 맥킨리 등반을 해서 15명 전원이 정상을 간 기록을 가졌습니다. 맥킨리에서. 맥킨리는 몇 곳이나 되나요? 맥킨리가 그 6,900 그것도 20m입니다. 그 고상돈 이일교 그 두 산악인이 조난당한 맥킨리 등반, 그때 그 이일교라고 하는 청주대학 4학년 3학년 영문학과 3학년이었어요. 그 아주 그 장래가 촉망되는 산악인이라고 봤던 친구인데 한자일에 묶였었다면서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고상돈 대원이 떨어지면서 같이 묶여서 떨어졌다고 듣고 있는데. 그 후에 그런 얘기들이 많이 했는데 그때 이제 제주도에 있는 박훈규 대원, 예. 고상돈 일교 셋이 이제 등반을 하고 내려오는 과정에서 서로 이제 자의를 안자인이라고 해서 허리에 서로 이렇게 되는데 그때 조난을 당했을 때 유일하게 지금 박훈규 대원은 살아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에 살고 있나요? 예. 그래서 이제 이따가 다 만나지만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일교 대원은 숨을 쉬고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 친구에게. 근데 이제 구조대가 조금 이제 그 날씨 기상 관계로 늦게 오는 바람에 이제 숨을 했고, 그리고 그 기왕에 그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데 경기도 광주 공원묘지에 그 두 사람이 이제 그 묻혀 있었습니다만은 어느 날 그 제주도에서 고상돈이 제주도 출신이다 하면서 출생지는 제주인데 학교는 청주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까지 다 여기서 나왔잖아요. 직장도 여기서 있었고. 그렇죠. 직장도 충북이었고. 예, 그래가지고 근데 참 그 당시에 그 시신을 제주도에서 그 고상돈 기념 사업위원회라고 만들어가지고 참 옮겼을 때 참 허무했습니다. 허망했었죠. 예. 그래서 그 일교 대원의 그 함께 친구들. 조난당한 이일교 그 자리에 그냥 대원은 어떻게 있었어요. 됐어요? 그래 이제 그 후에 보니까 이제 매년 청주대학 산악부 애들 가서 제사를 지냅니다 거기서. 근데 어느 날 가니까 그 공원 묘지 관리인들이 이 지금까지 밀린 돈을 내라. 그 관리비를 내라. 그 관리비와 이제 그래가지고 그런데 갑자기 깜짝 놀랐죠. 보니까 사실은 그걸 누구도 우리한테 얘기를 해준 사람도 없고 아마 그쪽에서 해줘야 할 의무가 없다고 봤는지 몰라도 그냥 파헤친
묘지에 일교 시신만 거기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산악부 그 후배 제자들이 현지에 가서 화장을 하고 그래가지고 다 와서 조령선에서 이제 뿌리고. 원체 그 일교 대원이 거의 고아였죠. 할머니하고 살고 있었죠. 그 당시에 부모가 안 계셨습니다. 그럼 예, 생전에 있지 않고. 예, 취재할 때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지연옥 대원, 예. 지연옥 대원은 이제 고향은 여기가 아닙니다만은 어떤 충남이죠? 인연은, 예, 충남 논산인데 인연이 돼서 이제 서원대학에 왔어요. 예, 제 기억으로는 1979년에 서원대학 입학했어요. 미술교육과. 우리가 이제 동계 훈련을 꾸릴 때 아주 그 당시에는 왜소했습니다. 체구도 작고. 그래가지고 청주대학으로 와서 같이 간다고 이제 동계 훈련을 가겠다고. 그래서 그때 아마 여성 등반으로선 그 겨울에 신는 동계 훈련에 신는 이제 소위 비브람이라는 걸 처음 맞춰 신는 그런 걸 보면서 상당히 이제 관심이 있었는데 그 지연옥 대원이 서원대학에 있으면서 아마 제가 볼 땐 심리적으로 이 청주대학이나 이런 산악부에 대해서 굉장히 부러움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랬을 거예요. 예, 그래서 같이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그 본인이 이제 3학년이 되면서 산악부, 서원대학 산악부를 굉장히 훈련을 많이 시키고 그리고 자체적인 그런 어떤 훈련 원정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억에 남는 게 그 지연옥이가 중국 곤륜산맥에 있는 무주타카즈라는 봉우리가 있습니다. 7,200m입니다. 서원대학 자체가 거기 가서 정상을 등극하고 왔습니다. 지연옥 씨는 뭐 제가 옛날에 인터뷰도 하고 했지만 참 예쁘죠. 왜 얼굴도 예쁘게 생겼고 그런데 그렇게 강인해요. 그리고 지금 에베레스트 남 교수께서 키운 이 산악인들 중에 에베레스트를 등정한 이 충북 출신이 또 더 있지요. 네, 청주에 우리가 살면서도 이제 잘 인식이 안 되지만은 지연옥 같은 경우에는 대한산악연맹에서 여성 에베레스트 등정대를 모집할 때 거기 지원을 해가지고 거기서 인정을 받고 그래서 여성 에베레스트 등반대장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정상 등정하고 왔고 그 위에 이제 가쇼브롬 1봉, 2봉 그리고 안나푸르나까지 갔다가 실종이 되는데 그 당시 세계적인 산악인들의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여성 산악인이 8,000m급 4개의 봉우리를 등정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참 뭐 그래서 아주 기대였습니다. 그 후에 이제 그 여기 출신이 아닌 또 하나 저 여성이 이제 고미영입니다. 고미영 씨. 예. 고미영이 청주대학교 중어중문학과를 나왔는데 스포츠 클라이밍으로 국내 9년 연속 챔피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시안컵에 6년 또 챔피언십입니다. 그러다가 졸업 후에 이제 그 히말라야에 있는 6,000m급인데 아일랜드 피크인가 거길 갔다가 오면서 정상 등반을 하겠다 해서 이제 전환해가지고 한 해에 3개의 봉우리를 등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에베레스트까지 등정했고 그 후에 이제 잘 아시겠지만은 2000년 밀레니엄을해서 에베레스트 등정을 할 때 이제 동양일보도 이제 우리한테 공동 주관이 돼가지고 같이 갔을 때 조철희 대원, 김웅식 대원, 홍순덕 대원이 정상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 그 정상에서 깃발 들고 찍은 우리 사진이 좀 있고. 그래서 7명 정도의 적지 않은 인원이 그래도 정상에서 7명? 예, 전체가. 참 이게 저 에베레스트 정상에 이렇게 사는 그 사진을 보면요. 거기에 인간이 도전한다는 게 무모한 짓 아닌가 할 정도로 그렇게 가파르고 날카롭고 그렇게 힘든 곳을 그걸 참 거기로 올라간다는 것이 참 대단한 일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 후배들이나 제자들이 정상을 갔을 때, 가기 전 갔다 왔을 때 꼭 내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영웅인 척 하지 말아라. 영웅 아니다, 너는. 대원일 뿐이지. 네, 산에서의 정상은
갔다 오면 되게 사람들이 이제 그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영웅하지 말라는 건 겸손하라는 얘기고, 그리고 또 자기들이 정상에 올랐을 때 그런 의지,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줘서 그 사람들도 그렇게 생활할 수 있는, 그렇게 도전할 수 있는 걸 보여주는 것 뿐이지 영웅화하지 말아라. 되게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난 산에 다니면서도 지금까지 영웅이라는 얘기는 별로 원하지 않고, 또 그렇게도 또 이렇게 뭐 박한 건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권유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꼭 그 유명산 정상을 정복하는 것만이 산악인의 길은 아닌데, 그렇죠. 예. 그러나 어쨌든 뭐 남들이 도전해서 등정하기 힘든 곳을 간다는 것은 뭐 대단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기준을 해외 원정에 대해서 기준을 자꾸 잡는데,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중복된 산이라는 것, 내가 좋아서 가거든요. 그 산이라는 건 어느 산이든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봐요.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땀 흘리는 것, 내가 고통스러운데 그걸 어떻게 극복하는 것, 과정이 중요하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로 봤을 때 꼭 해외 원정이 아닌 우리나라 국내 산에서도 얼마든지 그걸 느낄 수 있는 그런 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내 산행을 뭐 많이 했다는 사람들 보면 참 축복받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축복받은 거죠, 사실은. 그런데 이제 어떻습니까? 지금 뭐 장비도 좋고 뭐 다 하다지만 벌써 그렇게 높은 산을 등정하려면 신체 조건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물론 가기 전에 아주 그 상당히 그 난해한 훈련을 많이 합니다. 예, 극복하기 위해서. 예. 그런데 역시 또 무시할 수 없는 건 그 스스로의 대원들 스스로의 체질입니다. 예. 체력입니다. 예.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 체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14자를 등정한 사람들 중에 예. 내가 저 스스로 제일 인정하는 게 기술 등본하는 게 김창호 대원입니다. 어디 사람이에요? 원래는 대구 부산 사람인데 서울시립대학을 나왔어요. 여기 사람이 아닌데. 김창환? 김창호. 김창호. 네. 이 친구 14개 봉우리를 무산소로 등정을 했습니다. 오. 그 흔히들 무산소라고 그럴 때 우리는 실감이 안 납니다. 여기서 뭐 숨 마음대로 쉬고 그러지만은 4,000m 이상 올라가면 호흡이 곤란합니다. 사실은. 예. 그런데 그걸 참고 14개 봉우리를 무산소로 했다는 건 그건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몇 좌 등정 얘기가 나오면 꼭 그래요. 예. 몇 좌라고 하는 그 1좌, 한 좌라고 하는 것은 몇 고지 이상을 얘기합니까? 8,000m급 이상입니다. 아하, 그런 거군요. 8,000m 이상이면 이제 일단 1좌. 예, 예. 그래서 이제 정상을 무슨 봉 등정했을 무슨 봉 때, 이렇게 예. 그 8,000m 이상이 몇 곳이나 있습니까? 지금 얘기한 대로 14개 봉우리입니다. 14개 봉우리가 전체입니까? 예, 이 지구상에? 저 세계적으로 글쎄. 8,000m급 이상이 되는 사람 봉우리가 14개 봉우리예요. 14좌가 끝이군요. 예. 그런데 그 14좌를 등정을 했다. 예. 김창호 산악인이. 거기는 이제 정말 많죠. 대단한 우리도 것이고. 어몽길이라든가 어몽길도 박영석이, 김창호, 김재수 그 이제 그런 쪽으로 많죠. 이제. 그게 다 14좌 등정들입니까? 그 대략 한 좌 8,000고지 이상으로 올라가는 그 한 번 하려고 그러면은 어느 정도나 걸립니까? 기간이? 평균으로 잡아서 8,000m는 여기서 원정을 떠나는 과정에서 거기서 또 네. 중간에 빠르면 2개월이고 빠르면 최소한도 2개월. 2, 3개월을 잡습니다. 2, 3개월. 그럼 1년에 뭐 그냥 좌만 오른다고 1년 계속 한다고 그래도 4개 정도밖에 못 하겠네, 1년에. 근데 1년에 4개는 내가 볼 때 못하고? 체력이 허락지 체력이. 않습니다. 예. 그 우리도 지금 그거에 대한 건 이제 상당히 그 이제 대단한 걸 했는데 고미영 대원 같은 경우에 한 해에 8,000m급 3개 봉우리를
등장했습니다. 여자의 몸으로. 예. 그런데 그 이제 유산소입니까? 산소를 가지고. 근데 거기서는 이제 그 산소 마스크를 착용을 했고 또 안 한 곳도 한두 군데 있습니다. 그냥 그런. 근데 그 아까 말씀했던 그 김창호 산악인 같은 경우는 무산소로 다 예, 했다면서요? 무슨. 근데 평상시에 그 친구를 보면은 체력이 또 대단합니다. 오호. 그 본인에 대한 그 태생적으로 아주 체질이 좋습니다. 타고났구나. 네, 그런데 또 그런 그 험난한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훈련을 대단히 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일단 심폐기능이 좋아야 되군요. 네,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이제 심폐기능 훈련을 하고 이제 그런 거죠. 이제 뭐 의지라거나 하는 뭐 이런 정신적인 것들은 그 다음이고 신체 구조를 일단 만들어야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요즘 제가 과문한 탓인지 모르지만 산악 인구가 전처럼 뭐 그렇게 많이 보이는 것 같지 않는데 그게 잘못 본 건가요? 아니, 정확히 보신 것 같습니다. 예. 요 근래 제가 뭐 산은 자주 못 가지만은 작년에도 한번 그 조령산에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봤는데 30대 이하의 사람들을 거의 못 봅니다. 산에서. 예, 예. 그러니까 피부로 느끼는 걸 봤을 때 아, 현저히 줄었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무심히 지나갈 일은 아니지 않느냐. 아, 실제로 산을 가는 사람들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면 거의 그 50대 이상 되는 분들이 산을 많이 찾습니다. 예. 근래. 그래서 저들끼리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 대학 같은데 과거에 80년대까지만 해도 산악부 모집하면 20-30명 와서 면접까지 보고 그랬었어요. 예. 직원 사정을 해도 안 들어옵니다. 뭘까요? 그게 이제 이런 거예요. 우선 위험한 것. 위험한 것. 위험을 하고 싶지 않다는 것. 그러니까 모험을 예. 하고 싶지 않은 어떤 거죠. 거 도전한다는 것. 이제 그만큼 과학 기술이 발달하면서 편리해지다 보니까 굳이 그 어려운 것을 선택하고 싶지 않은 거겠죠. 전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얘기가 괜찮은지 모르도 제도적 좀 모순이 있습니다. 생활체육과 일반 체육하고 이거 통폐합을 시켜놨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대한산악연맹에서 전문 체육과 해놓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혼동이 옵니다. 예. 그런데다가 이제 우리는 이제 그 엘리트 체육이라고 해서 이제 경기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대한산악연맹에 이제 스포츠 클라이밍이 있습니다. 전국체전 종목, 올림픽 종목, 월드컵 종목으로 있습니다. 공식적인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전부 글로 쏘여요. 근데 나이 들은 이분들은 그 과거에 그 땀 흘리면서 어떤 도전이라든가 극복, 과정을 겪어서 정상에 올랐을 때 그 쾌감이라든가 자기 몸 건강을 위해서라든가 이런 쪽으로 이제 하는 게 자꾸 이제 줄어듭니다. 그런데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을 따면 나라에서 훈장도 주고 연금도 주고 하잖아요. 포상금 주죠. 그런데 이 아까 말씀하신 8,000곳 이상의 이 좌를 등정하면은 나라에서 뭐 하는 게 없나요? 훈장은 받습니다. 한 아니, 좌만 8,000m급 등정해도 14개를 했을 때 14개를 했을 때 훈장은 받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슨 포상금이라든가 그런 건 주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10개 하면 안 돼요? 안 되죠. 14개 해야 됩니다. 아, 그렇게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하고 또 하나는 그 산악연맹에 회원으로 등록을 하면 전부 지금은 선수로 등록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선수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나도 선수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제도적인 거다 보니까 산악연맹에서의 운영의 묘가 과거에는 이제 그 등반이다 해서 이제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자꾸
퇴색되고 그 스포츠 클라이밍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산악 스키가 또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런 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순수 등반이라는 것 이것이 자꾸 감퇴하는 거죠. 예. 자, 그 14좌라고 하는 것이 그게 거의 이게 참 가능하군요, 이게. 8,000고지 이상이. 그 이제 에베레스트가 8,800이던가요? 8,848m죠. 8,848m. 그럼 뭐 다 그 도찐개찐인데. 그렇죠. 예? 8,000 이상에서.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지금 우리 조 회장님이 얘기하는 의미가 무슨 뜻인지는 알지만은 이 8,000m 그 봉우리 14개를 한다는 건 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웅화하지 말라는 이제 단 하나 본인은 각오를 해야 됩니다. 누가 산에 올라갈 때 죽기 위해서 올라가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자기 스스로가 어떻게 긴장을 풀었다든가 갑자기 어떤 그 체력의 변화가 온다든가 해서 이제 실족 또는 조난 이런 건데 그게 이제 하나의 희생이거든요. 예. 사실은 8,000m급 14개를 한다면 그 희생을 각오하는 겁니다. 희생을 그런데 각오하는 이제 거죠. 이 한 좌를 오르기 위해서는 대략 함께 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셀파도 있죠. 있고 뭐 쭉 있는데 대략 한 좌를 올라가려면은 돈으로 얼마나 듭니까? 에베레스트나 8,000m급은 또 가게 되면 입산료를 내게 돼 있습니다. 예. 입산료가 우리나라에서 거의 한 1억 원 정도로 내게 돼요. 1인당? 한 봉우리당? 봉우리당? 팀당. 예. 한 봉우리. 예. 이제 그러고 셀파나 포토들 이제 하고 해가지고 그러면 그러니까 입산료는 1억 정도가 되고 그 이외에 셀파를 쓰거나 무슨 이 짐 나르는 친구들 포터를 쓰거나 하는 것은 또 따로 경비가 별도로 들어가고 지급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총해서 3억 정도가 듭니다. 3억. 예. 그런데 요 근래는 이제 그게 경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국가에서 그 한동안 좀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었는데 외국에서는 그런 지원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상업 등반으로 전환합니다. 상업 등반. 네, 상업 등반. 대략 어떤 건가요? 상업 등반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나라마다의 그 등반하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K2를 등반한다 하고 싶은 사람 와라. 그럼 옵니다. 그럼 각자 자기들끼리 돈 내가지고 그 사람들이 합쳐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경비를 줄이 공동으로 내니까 그렇죠. 내가 낼 수 있는 경비가 됩니다. 그게 있고 두 번째로는 이 사람들이 나가서 몇 사람들이 그룹을 줘가지고 등반가는 아니지만은 산을 오르던 사람을 모집해서 그 사람들을 안내 등반을 합니다. 가이드를 해줍니다. 그렇죠. 재작년에 에베레스트의 그 정상에 밀린 사람들이 200명이라는 숫자가 바로 그겁니다. 글쎄, 그러니까 에베레스트 등정도 보더라고도. 이제는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니까. 그래서 차라리 자기 국내산에 험난한 코스를 개척해서 거기서 도전하고 거기서 만족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참 무식하기도 하고 산악인들한테 이 욕을 먹을 질문이겠지만 그렇게 등정을 해서 3억 정도를 들여서 가서 예를 들면 뭐 정상에서 무슨 회사 깃발을 뭐 기념 사진을 찍어 놓는다든가 뭐 이렇게 쭉 해서 좀 그 스폰서들을 위한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런 건 있었어요. 그렇게 하면 대략 절반쯤은 어떻게 보충이 되나요? 대기업 같은 데서는 자기들 광고의 어떤 모델이 되니까 그래도 많이 협조를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아요. 근데 그것도 유명인이었을 때, 아, 예. 그리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타진했을 때 지원해주지, 그렇지 않고는 그렇게 많이 해주질 않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이 희소성이 있을 때는 그런데 지금 워낙들 이제 많이 등장을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14자로에서 제일 제가 지금 기억에 남는 게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그 엄홍길 같은 경우 독일의 유명한 그 라인홀드 메스너라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그 등산자인데 내가 아까 얘기한 대로 희생을 각오한다는 거. 그리고 누구한테도 지원을 받지 않고 자기가 어떤 수단으로 해서 이제 나가는 게 있는데 라인홀드 메스너가 13개 등반을 하고 마지막 K2에서 동생하고 같이 하다가 동생이 사망을 했습니다. 저런. 그래서 산을 포기한다고 했다가 6개월 만에 다시 또 나서 마지막 등반까지 하고서 했는데 그 라인홀드 메스너가 한국에도 한 번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4조화를 다 등정을 했군요. 하고서 왔었어요. 와서 그 사람이 하는 얘기 중에 이렇게 내가 공감이 간 게 아까 얘기했던 희생을 각오해라. 그리고 누구한테도 보상을 요청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등반의 결과나 과정은 나의 책임이다. 난 사실 그런 말에 굉장히 그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산악인으로 60년을 살으셨는데 산은 뭔가요? 글쎄 이제 이따가다 주변에 가까운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흔히 얘기하면 뭐 신라우리가 얘기했던 산이 거기 있어서지 않느냐. 근데 저는 그것보다도 내 경험 같으면은 내가 그 당시에 학교 대학 생활할 때 좀 부유한 가정이나 이런 데서 산을 선택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예, 예. 내가 이제 어렵게 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주변 생활에 대한 어떤 그 좀 보이지 않는 그 사회적인 저항감도 있었고, 그리고 그걸 뭔가 좀 풀어보고 싶은 마음이 많았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이제 판단력도 부족했고 하다 보니까 제 스스로가 뭔가 분출할 수 있는 걸 찾다 보니까 산이 언뜻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또 가까이 있고. 네, 어느 선배님 권유로 해서 이제 한번 산을 간 게, 제일 먼저 제가 산을 간 게 청주에서 화영동까지 걸어서 갔습니다. 예, 얼마나 걸리던가요? 그, 갔을 때 그게 아침 7시에 떠나는데, 제가 알기는 5시간 반인가 6시간 걸렸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몇 친구들하고 해서 속리산을 갔습니다. 걸어서. 그러다 보니까 걸으면서 땀 흘리지 또 올라가면서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었던 평상시에 평범한 어떤 그 반항, 내가 생각했던 고민, 내가 가졌던 나에 대한 어떤 그 뭐랄까 그 왜소한 마음 이런 것들이 없어져요. 그 상에서는. 아 이게 내가 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시간이구나. 그 시간 걷는 동안, 오르는 동안은 그런 생각을 할 여지도 없어요. 지금 남 교수님은 또 남성합창단도 단장을 좀 하셨죠? 그건 몇 년 하셨던가요? 개인적으로 제가 17년을 했어요. 17년간. 네, 그 이제 청주의 첫 남성합창단이었나요? 청주에서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예, 지금도 노래 하십니까? 지금은 이제 합창단에서 이제 물러나고 예. 그 앞만 보면서 그냥 합창단이 좋아서 하다 보니까 이제 나이 먹다 보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에 대한 그 분위기를 내가 이해를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른 뒤로 물러나고. 세대 차이를 느낀 겁니까? 그렇죠.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거 뭐 사실은 이 30분 동안 말씀 듣기에는 너무 60년 세월이 간단치 않고 또 산에 얽힌 말씀이 얼마나 많겠어요. 밤을 새워도 다 못 듣는데 일단 이렇게 제가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그래도 이 충북의 산악인으로 60년을 산악인으로 살아오신 게 있어서 제가 좀 뵙자고 했고 말씀을 듣고 있는데
저희들이 저 동양일보 지면에 또 인터뷰란이 연장선상에서 계속될 겁니다. 그래서 좀 다시 하고 오늘 이 방송이어서 여기서 대략 마치는 것으로 하고 오늘 그래도 수박 겉핥기가 됐지만 그래도 몇 가지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몇 가지를 배우셨을 거예요. 첫째, 뭐 맷좌 등정이다. 맷좌 등정의 좌가 뭐냐? 아, 그건 8,000고지 이상의 봉을 이야기한다는 거. 요것만 하나 알아도 좀 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하여튼 건강하시고요. 산 어디 가실 때 있으면 연락도 좀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